(86번가) 정광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GDP 어제 나온 거에 대해서 뭔가 전혀 뭐 경기 침체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예,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절대치를 헤드라인을 봤었을 때 예상치 대비해서도 잘 나왔고요. 예, 그리고 2.9%라는 숫자 자체가 네, 상당히 주는 그 무게감이 네.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렇기는 한데 근데 또 좋다라고 하면은 다른 걱정이 또 하나 생겨나게 되는 게 네. 이래가지고서야 긴축의 강도를 늦출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네.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또 지금 최근에는 25bp 인상으로 거의 지금 굳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영향을 줄 만큼 또 강하게 나온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해주신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네. 좁은 길로 가고 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고로 좁은 네. 길로 가는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경기 침체 맞습니다. 없이 잘 소프트 랜딩하는. 예, 네,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지금 좀 가고 있으니까는 네, 증시가 좋은 게 예, 아닌가 예,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요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소위 뭐 전체적인 GDP, 그 성장률의 흐름은 파란색 막대기이고요. 네. 그 다음에 빨간색 막대기가 이 중에서도 좀 변동성이 매우 큰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중요하고 그것이 기반이 되는데 그 이외의 요소 중에 뭐 예를 들어 재고 변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순수출이라든지 네. 그리고 정부 투자 같은 것들은 좀 변동성이 큰데 요 부분들의 기여도를 제외하고 보면 어떠할 것이냐라고 네. 했었을 때는 이번에도 이제 재고나 이런 쪽의 기여가 컸습니다. 요 세 가지를 다 합치면 플러스로 한 2.4% 정도를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걸 다 빼고 보면 0.5%가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가 이제 또 너무 강한 거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게 되면 기저에 지금 깔려 있는 흐름 자체는 빨간색의 수정인데요. 이 부분은 뭐 그 마이너스에 그렇다고 간 것은 아니지만은 성장이 우리가 뭐 뜨겁다라고 할 정도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서 긴축에 대해서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하나를 더 보여드리면 결국은 요 소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 소비 지출이 이번 분기에 그 기여도로 봤었을 때는 한 1.4%포인트 정도를 기여를 했고요. 근데 그 성장률로 봐가지고서는 지금 2%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오지만 근데 여기에서는 다른 모든 걸 제외하고 지금 뭐 연준이나 아니면은 페드를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볼 때에는 실질 국내 최종 민간 소비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만을 딱 떼놓고 또 보게 되면은 지금 0.2%입니다. 거의 증가가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예, 저게 21년 1분기, 2분기에는 뭐 10% 가까운 게 거의 저렇게 0%에 가까울 정도로 저렇게 많이 움직이는 겁니까? 저게 어떤 네, 사실 뜻인가요? 예. 비정상적으로 요 앞쪽의 숫자들이 이제 뭐 기저 효과나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코로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요. 예, 예. 그래서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네, 예. 사실 그래서 요 두 개는 평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뒤쪽 부분만 봐주셔도 네. 무방하다고 할 수 예, 있는데요. 그래서 소비도 일단 딱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여서 긴축을 더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그 기저에 뭐 그 정말로 미국 내 상황을 알려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요 데이터를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걸 봤었을 때는 뭐 마이너스는 아니다. 그런데 예. 또 뜨겁진 않다. 예, 네, 좁은 그렇게. 길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래서 연착륙 가능성 얘기가 네. 간밤에도 더 계속해서 많이.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보는 저런 유의 데이터들을 연준 위원들이 더 세심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데이터가 주목을 받는 이유 자체는 역시나 또 그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 때문인데 네. 뭐 GDP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지금 GDP가 올라올 때마다 본인이 기사도 쓰고 그다음에 트윗을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네. 최종 소비의 흐름은 지금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쪽도 간밤에 나왔는데 이쪽은 조금 관심이 그러면 줄어드는 겁니까? 시장의 영향이? 잘 네, 나왔잖아요. 사실 여전히 탄탄하고. 맞습니다. 네, 18만 명대가 이제 나오니까는 이러면은 거의 지금 미국 경제가 다시금 또 더 뜨거운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고용 관련된 데이터들은 상당히 여러 군데서 발표를 하는데 좀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쪽에서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쪽에서는 이걸 좀 의심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간이나 월간이나 데이터들은 좀 노이즈가 껴있을 수 있고 다음 주에 나옵니다. 31일 날에 그 ECI라고 해서 고용 비용 지수가 있는데요. 요 데이터가 고용 상황에 대해 가지고서는 연준 위원들도 그렇고 가장 많이 참고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게 어떤? 네, 개념일까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는 데이터들은 여러 네. 가지들의 그러니까 속보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수정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노이즈들도 데이터에 껴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ECI라고 우리가 고용비용지수 얘기를 하는데 ECI의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씩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속보성은 많이 뒤처지지만 정확도는 훨씬 높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조차도 사실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4%, 1.3%, 1.2% 최근 3개 분기는 그렇게 살짝씩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좀 주목하는 점은 일단은 예상치 자체가 안 떨어졌다로 나와 있더라고요. 1.2%로. 그래서 예상치가 그러면은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어쨌든 다른 이제 뭐 노이즈가 껴있다 하더라도 속보성으로 나오는 자료들이 이제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에 내려가는 것을 확실히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 트렌드 자체는 여기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트렌드 자체는 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 분기가 실은 보면은 여기가 민간하고 그 다음에 정부 쪽으로 나눠가지고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민간 쪽은 내려오고 있는데 정부 쪽이 팍 갑자기 좀 숫자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수준으로 증가율이 나타난 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부분은 이례적인 게 강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ECI도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ECI까지도 하방 트렌드를 명확히 가리킨다라고 하면은 실은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뭐 고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유 자체가 인플레가 너무 높기 네. 때문에 고용발 추가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까를 걱정하는데 더 엄밀히 말해서는 그 고용 쪽에서 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그럴까봐인 거거든요. 근데 임금 상승률만 꺾여준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긴축 강도를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야말로 마지막 퍼즐인데 그 퍼즐이 아무래도 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시장은 아직도 경기 침체도 염려를 하고 동시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적인 더 강도 있는 그런 이제 그 이자율 정책을 쓸까봐 그게 중간에 있는 건데 그래도 진짜 데이터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살살 그 가운데로 가네요. 예. 네, 예. 그래서 뭐 사실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다가 갑자기 또 또 나쁜 게 데이터가 하나 나오면 그러면은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네. 만약에 정말로 이번 회의에서 25bp 결정을 연준에서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50bp로 인상 강도를 낮출 때에 이걸 보지 말고 최종 금리를 얼마까지 갈지를 그걸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네. 해서 본인들의 그런 감속의 결정이 비둘기적으로 보이는 걸 굉장히 경계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아마 코멘트는 그런 코멘트들을 꽤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은 2회 연속으로 감속을 해버리면 사람들은 이제는 감속에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고요.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도 그러고 나서 금리를 당장 멈추겠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들이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25bp씩 또 계속 올려갈 가능성도 남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양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있는 것이라 뭐 어쨌든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서 네.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요번에 올리고 나면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는 3월 달에 한번 이제 올리는 쪽이 가깝긴 하지만 안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 프라이싱 거기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판단이네요. 요번에 FMC는. 네. 네. 그래서 뭐 3월 그러면은 요번에 올리고 3월까지 올리면 정말 끝이지 않느냐. 예. 혹은 좀 과격하게 보시는 분들은 3월에 안 올릴 수도 안 있고 올릴 수도 있지 않냐. 이번 2월 회의가 마지막이다. 라고도 네. 보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어제 상황입니다. 캐나다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BOC에서는. 네, 사실 이런 예. 기대가 점점 더 커져가는 네. 이유 자체가 예. 뭐 캐나다 중앙은행이 네. 원래 이렇게 비둘기적으로 결정을 안 내리는데 그 100% 올렸던 네, 맞습니다. 100bp씩 올리고 뭐
정말로 누구보다도 선진국 그 중앙은행들 중에서 예, 대파성을 선제적으로. 예,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모습들은 비둘기로의 피봇이고 네. 이번에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25bp 인상이라는 거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그런 결정이었지만은 근데 일단은 멈춰놓고서 지금 본인들이 예상하고 있는 데이터 수준이면 멈춰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다만 근데 또 코멘트에서는 그렇다고 뭐 둔화의 조짐이 나타나거나 인플레가 확실히 내려왔다고 보이거나 그렇지 않다는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연준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자체는 여전히 우린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행동 자체에서는 확실히 감속하고 있는 걸 딱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캐나다가 보여줬듯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그 기억을 해보시면은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들하고 좀 공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는 다 같이 돈을 풀었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할 때는 다 같이 그 즈음에 해가지고서는 좀 돈줄을 조이기 시작을 했었고 최근에 보시면 한국은행도 여기에 계속 동참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네. 뭐 보이는데요. 한국은행 최근에 한국식의 이제 그 점도표에 대해 가지고서 도입을 요번에 총재께서는 하셨잖아요. 그런 거죠. 네, 예. 그걸 보시게 되면 위원들 중에서 딱 반반이 나뉘게 된 네. 것이죠. 그러니까는 더 올려야 된다 반, 여기에서 멈춰도 된다 반 이렇게 나온 거 자체가 그게 전반적인 뭐 선진 그런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표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실적 얘기 그리고 주식 얘기로 좀 가볼게요. 간밤에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0% 오른 걸 보면서 아 결국에 떨어질 때마다 사모으셨던 분들이 그러면 위너인가? 라는 생각도 근데 해보게 이게 되는데. 400불짜리가 네. 100불 됐다가 지금 160불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낮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100불이 160불 되군요. 60% 오른 거예요. 그렇죠.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진짜 변동성이 크네요, 테슬라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테슬라를 아마 여기서 더 사신 분들은 기존에 이미 많이 손해가 나신 분들이 아니면 물리신 분, 내려가는 네. 거를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네. 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새롭게 이제까지 안 사다가 사신 분들이 좀 드물긴 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테슬라가 사실은 가격을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가격을 낮췄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거를 바탕으로 판매량이 많이 늘 수 있을까? 그러니까 테슬라가 100불까지 떨어진 데에는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은 마지막에 그렇게 거래를 동반하고 한 번씩 빠질 땐 테슬라란 차 자체가 매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까지도 이게 나왔다. 마지막에 든 생각이죠. 네, 네. 사실 그 단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고서 사시는 게 절대 아닌데 갑자기 그런 것까지도 얘기가 다시금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조금 과도한 면이 있다라는 네. 건데 근데 그 이후에 반등을 할 때에는 가격을 낮췄더니 역시나 그 판매량이 좀 부스트가 되는구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보셨듯이 중국에서 일단은 인도 대기 기간도 길어지고 판매량이 한번 이렇게 좀 증가나는 게 나타났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모델 3하고 Y 쪽에서 가격을 낮춰버리니까는 판매가 잘 되었고 특히나 그 중에서 모델 3는 한번 판매가 급증한 이후에는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였는데요. Y는 계속 잘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상 재고 레벨 자체가 계속 낮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전주에는 500불을 갑자기 또 내렸다가 인상을 해버리는 것도 나오니까 브랜드 가치가 아직 그렇게 훼손된 건 아니구나. 그러고 나면은 이렇게 싸게 팔아도 할인해서 팔아도 마진이 괜찮을까. 그게 이제 4분기부터 묻어나기 시작하니까는요. 네. 네. 근데 4분기 실적에서는 사실은 특이성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상 대비로는 조금 잘 나왔어요. 근데 예상 대비로 잘 나온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테슬라는 이연 수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네. 이연 수익. 네. 예, 요 이연 수익이라는 항목은 뭐냐면 우리가 테슬라 FSD 그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가입을 하게 되면 옵션을 네. 네. 지금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회계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매출 인식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2천만 원을 주고 가입을 하게 되면 옵션으로요. 회사는 현금 2천만 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부채에서 네. 이연 수익 나중에 고객에게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생긴 거죠. 예, 아직 실현 수익이 못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이 중에 일부분들이 매출로 바뀌게 되는 네, 이제 것인데 들어오는 건데, 예. 지난 11월 달에 북미 지역에서 캐나다하고 미국 지역에서 대규모 업데이트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인식이 얼마가 될 것이냐. 사실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를 안다는 게 굉장히 네. 어렵고 회사 입장에서도 제대로 이 부분을 나눠서 밝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많이 받았나요? 이게 원래는 네. 한 그 5천 뭐 분기별로 전체 다 합쳐서요. 예. 그러니까 FSD만 있는 게 아니라 슈퍼차저나 예, 다른 예.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런 이연 수익 항목이. 근데 그걸 다 합쳐서 분기에 보통 그 2022년도에는 한 5천만 불 정도씩이 네. 수익이 들어왔었으면 인식이 네.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직 전체적으로는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FSD 하나만 가지고서 3억 2,400만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요 차이만큼이 지금은 거의 서프라이즈 조금 이제 파지티브 서프라이즈가 나온 부분을 거의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내렸더니 우리 예상한 만큼 그냥 숫자가 나왔구나. 가격을 네. 언제 내렸죠? 한 달 됐나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예. 1월에 돼서였고요. 예. 중국 시장은 12월 달에 10여 대 한 달쯤 된 예, 거죠. 내리고 또 한 차례 또 최근에 더 예. 내리고 그렇게로 갔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내린 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결국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이제 긍정적으로 그 사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안 봤잖아요. 뭐 루이비통하고 같이 그려놓고 뭐 루이비통 뭐 그런가요? 가격 내리는 거 봤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네. 그런 식으로 가더니 다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래도 현실적으로 내리고 실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렸는데도 마진만 유지되면 좋은 거지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도 그리고 같은데. 실제로 굉장히 머스크가 자신 있는 발언을 간밤에 또 했단 말이죠. 2배, 엄청나게 많은 지금 생산량의 2배를 뭐 주문량으로 1월에 예, 받았다. 예. 뭐 이런 얘기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차값이 20%를 내리면 네. 여기가 차 마진이 20% 뭐 차량만 보면은 30% 정도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네. 그 정도로 잘 나올 때는 나왔는데 그럼 차값을 20% 하락을 시키면 마진이 이제 10%가 되는 거 네. 아니냐.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비용이 내려가는 요소도 있으니까 원래 뭐 내리지 않고서 있었다면 제일 좋았겠지만은 요번에 보면은 예상한 수준만큼으로 그냥 마진이 감소하더라 차값이 내리니까 네. 뭐 그러니까는 그 점에서는 최악은 그래서 아니구나라는 네. 게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차가 뭐 가격을 하드웨어는 내려가지고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많이 팔리게 되면 그러면은 옵션, FSD 옵션을 선택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절대수는 증가하는 것 아니냐, 판매 대수가 늘게 되면 그러면은 이번에 보여줬듯이 FSD 쪽에서 업데이트가 또 있을 때마다 매출 인식이 또 잘 되게 될 텐데 이 부분을 시장이 조금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북미 쪽에서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뭐 업데이트가 된다고 모든 드라이버들이 이거를 기능을 또 다 사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점점 사용 비율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지역도 업데이트가 뭐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10억 달러까지 더 추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는 한 줄로 더 네, 실적 발표서에 그렇군요. 적어놓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매출이 늘어나면 코스트가 줄죠. 네, 규모의 사실은, 경제 효과가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예. 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말씀해주신 주문이 잘 나오고 있다. 네. 이 부분은 당초 시장에서는 한 180만 대 정도 올해 네. 연간으로 판매가 되지 않겠느냐 봤는데 현재 이제 간밤에 컨퍼런스 콜에서는 200만 대까지도 200만 대. 예, 얘기를 하다 보니 더 좋은 것이 아니냐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우리 국내 투자가 분들의 최대 관심 종목인데 어쨌든 뭐 난립니다. 올랐다 내렸다. 근데 어쨌든 조금 나쁜 뉴스들이 몰켜서 나오다가 조금 다시 이제 시장이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우리 남은 시간은 우리 국내 시장이 사실 굉장히가 맞나요? 그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강해요. 뭐 네. 강하고 또 주로 그냥 느낌은 뭐 잘 모르겠는데 외국인 들어오니까 무조건 오르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수급을 주체별로 나눠보게 되면 네. 외국인 투자자, 그다음 개인 투자자, 뭐 기관 투자자 이렇게 네. 나눠볼 수 있을 텐데요. 실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네. 굉장히 많은 이번에 뭐 코로나 이후 장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국내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딜레버리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뭐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네. 가상금리는 훨씬 더 붙고 하니까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쪽에서 힘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예. 사실 근데 그 점들은 다들 우려를 이미 했던 부분이고 네. 그러면 새로 들어올 돈이 어디 있을까라고 네. 하면 사실 또 기관 투자자도 개인 투자자들의 유출입에 따라 가지고 뭐 펀드 가입이나 이런 게 됐을 때 그게 매수하면 기관으로 찍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결국은 외인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들어올까 했는데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 결국은 시장을 들어올리게 된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점은 최근만 봐서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지만 그 전으로 좀 길게 보시면 3년간 많이 팔았습니다. 57조. 네, 그래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비중 자체가 네. 거의 역사상 최저까지도 네.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 많이 팔았던 거를 음. 좀 채워나가는 단계이고 아직까지 이 정도를 사가지고서는 지난 3년간 판 거에 대비해서는 네.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아직 많이 예. 배고프죠. 그러니까 네. 네,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57조 3년 동안 팔았으니까 올해 한 30조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거죠. 30조 정도 들어오면. 네, 네. 네. 그러니까 딱 네. 비교가 될 만한 부분이 금융위기 때인 것 네, 같은데요. 예. 그때도 2006년, 7년, 8년도에 네. 이마만큼 팔았었고요. 네. 그 다음에 2009년, 10년도에 또 판만큼 다시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때 당시 하고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참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됩니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많이 팔았으니까 무책임하게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저를 항상 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분위기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사실은 실제로 자금이 좀 갔거든요, 미국에. 네, 네. 그게 지금 결국 갔던 자금이 외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큰 돈의 움직임은 뭐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번 가기 시작하면 쫙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시아 시장에 돈이 오는 거하고 연관되면은 금년에 뭐 순증이 될 거라는 거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거의 확신하고요. 네, 근데 네. 과연 얼마나 되느냐인데 분위기는 확실히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네. 자금이 예. 정말로 아주 이제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네. 아주 한 번 이상의 자금들 예. 그런 자금들만 왔다 갔다 하게 예, 됩니다. 예, 예. 근데 일반적으로는 해외 투자에서 자금이 들어올 때에는 그 자금들의 경우에 가령 이게 좀 기금성 자금이다라고 하면 네. 하루하루 결정을 내리지는 예, 않습니다. 예. 뭐 최소한 분기 아니면 1년 단위로 그 비중이 조절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네, 네. 그러면 그에 따라 가지고서 계속 이제 네. 기계적으로 매수나 매도가 예, 예. 되게 되거든요. 지난 3년간은 기계적 매도가 나온 거고 지금은 봐서는 기계적인 매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대형 또 그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저점에서 그렇게 들어올 거면 자신 있고 주변 분위기가 그러면 외국인도 저점에서 갑자기 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사고 이런 식으로 액티브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미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들어온 거 아니냐 다 말씀하시지만 컴플라이언스 이슈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해보면 1회에 낼 수 있는 그 한도들이 다 정해져 있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보통 들어올 때 쭉 들어오고 나갈 때는 쭉 나가고의 흐름들이 보통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아주 전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이유 중에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조금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네. 미국은 우리가 긴축의 강도가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 긴축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바로 옆 나라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그렇죠. 뭐 아주 공격적으로 네. 돈을 풀다 보니 네. 그러니까는 바로 옆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돈 그 이번 주에 지금 어제까지만 해가지고 보면은 한국이 거의 올해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온 국가 중에 네. 하나로 지금 네. 들어가게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국이 여기에서 뭐라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가 많이 안 좋았다가
이제 반등의 기미가 보일 때에는 역시나 경기 민감주가 좋던데 한국이 그런 것 아니냐.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렇죠. 해서 네. 여러 좋은 보고서들이 나오니 사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의 뭐 한 80%는 반도체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어마어마하게 사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외국인 매수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국내 시장 마지막으로 그 외국인 그 수급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저희가 봐야 될 만한 뭐 그런 이슈가 있습니까? 네, 역시나 이제 여기에서 네.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래서 뭐 이건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좀 빤한 영역이긴 합니다. 어찌 네, 보면 예. 여기는 어느 정도 이러면은 상승이 될 수 있고 이런 네. 건데 좀 더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네.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마침 또 이제 주총 시즌이 되다 보니까 네. 주주 행동주의가 나아가지고서 이 부분이 잘 작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네. 있겠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예, 해소가 예, 되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로 뭐 생각보다도 정부에서 우리 증시가 선진 지수로 가기 위한 허들들을 계속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매주 정책이 나오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확정이 되어 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증시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레벨업이 한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갖추고 베스트 있으니까요. 시나리오라면 이 선진 지수가 아주 진짜 모든 게 너무 잘 되면 언제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베스트로 흘러가게 되면은 예. 올해 우리가 이제 그 와치리스트에 워치리스트에 편입이 되고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말 빠르다면 내년 뭐 아마 하반기 정도에 편입이 내년 되는 하반기요? 것이 예. 근데 그 이 일정 자체는 우리가 언제 지금 얘기한 바로는 네. 외환 시장의 그 네. 개방 있지 않습니까? 새벽 예. 2시까지 요거의 타임라인이 내년 하반기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부분이 더 빨라지면 일정이 빨라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은 뭐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 와치리스트 그다음 내년 하반기 혹은 25년 상반기에 실제 편입 요렇게로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은 좀 먼저 예, 선행적으로 뭐 이런 움직일 얘기만 것 같고요. 네. 나와도 잘 흘러간다면. 뭐, 네. 예, 움직임이 네, 엄청날 거고 네.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시장 보면서 우리가 미국의 기관이 얼마 팔았고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뭐 코멘트 자체가 70% 그거부터 하잖아요. 외국인은 샀나요? 뭐 기관은 뭐 했나요? 뭐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국내 시장은 너무나도 수급의 영향을 받으니까 뭐 선진 지수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예. 어느덧 다음 주가 또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다음 주는 그런 내용도 또 네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